상철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도 화면 위에 찍힌 글자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병원. 상철은 손가락이 잠깐 굳었다가 일부러 숨을 한번 고르고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를 낮추는 게 먼저였고요. 집에 다정이랑 수빈이 있었거든요. 상철은 네 하고 짧게 대답하는 동안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통화는 길지 않았는데요. 짧을수록 더 무서운 전화가 있잖아요. 지역 이름이 나왔고 응급연락처가 상철로 등록돼 있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상철은 제가 왜라는 말을 입술 끝까지 올렸다가 삼켰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부터 현실이 확정될 것 같았거든요. 전화를 끊고도 상철은 한동안 현관 앞에서 서 있었어요. 부엌에서 물소리가 줄어들고 다정이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고개를 내밉니다. 누구였어요? 다정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백했는데 상철은 그 담백함이 더 무거웠어요. 상철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보릴 좀. 잠깐만. 다정이 한 걸음 다가옵니다. 이 시간에 무슨 보릴이에요? 상철 씨 얼굴이 왜 그래요? 상철은 다정 눈을 피하지 못했어요. 피하면 들킬 것 같아서요. 그래도 말은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다정이 무너질 게 보였고 다정이 무너지면 지역은 더 깊게 숨을 게 보였어요. 상철은 그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진짜 잠깐만. 상철은 그 말만 남기고 집을 나가요. 문을 닫는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상철은 로비 한쪽에서 멈춰 섰어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방송이 흘러나오고 전광판 숫자가 바뀌는데요. 상철만 정지한 기분이었습니다. 상철은 지역을 바로 부르지 않았어요. 아들을 먼저 마주하면 말이 아니라 울음부터 나올 것 같았거든요. 상철은 숨을 고르고 의사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문 앞에서 몇 번이나 멈칫했어요.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고 다시 잡았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앉자마자 상철은 말부터 꺼냈어요. 문장을 다듬을 틈이 없었습니다. 이식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인공심장 같은 걸로 버티는 방법이 있다던데 그건 안 됩니까? 상철은 누군가의 표정을 붙잡고 버티는 얼굴이었어요. 가능성이 있다는 눈빛도 보였고 그 가능성이 쉽지 않다는 기색도 따라붙었습니다. 조건, 위험, 관리, 시간.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내려앉는 느낌이었고요. 상철은 그 설명을 정보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건 전부 지금도 늦는다는 말로 들렸어요. 상철은 손가락을 꽉 걸고 끝내 한마디를 더 꺼냅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돈이든 뭐든 방법만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상철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어도 할 말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뭐라도 하겠다는 말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여기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로비로 내려오는 길이 길게 느껴졌어요. 상철은 발을 재촉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시간을 늦추고 싶었습니다. 지역을 마주하는 순간이 오면 더는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복도 끝에 지역이 서 있었어요. 누가 봐도 멀쩡한 얼굴이었습니다. 멀쩡한 척이 아니라 멀쩡하게 보이도록 만든 얼굴. 감정이 한 방울도 새지 않게 잠가둔 얼굴이었어요. 상철이 다가가려다 멈춥니다. 지역도 상처를 받는데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더 차가워져 있었어요. 상철은 목을 한번 삼키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냐? 내가 그렇게 못 믿을 아버지였냐? 지혁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기 전에 표정부터 닫아버립니다. 지금 그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상철 목소리가 떨리며 올라가요. 지금이 언제인데 지혁아. 지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낮게 더 단단하게 말해요. 아빠가 알게 되면 아빠가 더 망가질 것 같아서요. 상철은 그 말에 그대로 멈춰섭니다. 숨긴 이유가 미움이 아니라 상철이 무너질까 봐였다는 게 더 아프게 들어왔거든요. 그래도 나는 아버지다라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다가 꺼져버립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지혁이 더 멀어질 것 같았어요. 그때 성재가 뒤에서 다가왔어요. 성재 얼굴은 단단해 보였는데요. 단단한 게 여유가 아니라 버티는 얼굴이었습니다. 성재는 지혁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었고 지혁이 지금 어떤 식으로 삶을 붙잡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성재가 지혁에게 말합니다. 너 지금 이렇게 혼자 버틴다고 끝나? 지혁은 성재를 한번 쳐다봤어요. 고맙다가 아니라 선 넘지 말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내 얘기 누구한테도 더 하지 마. 성재는 입술을 한번 눌렀다가 현실을 들이밉니다. 이미 여기서 끝이 아니야. 집에도 곧 퍼져. 어머니랑 수빈까지 알면 그때는 내가 통제 못해. 지혁 눈빛이 흔들립니다. 상철이 아는 건 이미 현실이에요. 그런데 집으로 퍼지는 순간부터는 지혁이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은 각자 방식대로 무너지고 각자 방식대로 덤빌게 보였거든요. 지혁은 흔들린 걸 들키기 싫어서 오히려 더 차갑게 말해요. 그러니까 막아. 성재야. 상철은 그 단어에 찔린 듯 고개를 듭니다. 막아. 상철은 성재를 보다가 지혁을 봤어요. 막아라는 말이 병을 막으라는 말 같기도 하고 가족을 막으라는 말 같기도 해서요. 상철은 의사 앞에서 들었던 단어들이 다시 떠올라서 결국 그 말을 꺼내고 말아요. 아까 인공심장 얘기 들었다. 상철은 애써 평정하려 했는데 목소리가 깨집니다. 그거라도 해보자. 버틸 수만 있으면 길이 열린다더라. 지혁 표정이 아주 잠깐 깨졌다가 바로 닫힙니다. 그런 거 알아보지 말랬잖아요. 상철이 참았던 걸 쏟아내듯 말합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하냐? 내가 아버지로서 뭘 해야 하냐고. 지혁은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리고 아주 단정하게 말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요. 지혁은 아버지라는 호칭을 끝내 꺼내지 않으려 했는데요. 그 말이 너무 딱딱하게 떨어지자 지혁 목이 잠깐 떨립니다. 지혁이 아주 작게 덧붙여요. 아버지가 달려들면 저는 더 숨게 돼요. 그 한 단어가 상철 가슴을 찍습니다. 상철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끄덕이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것 같았고요. 지혁은 복도를 향해 돌아서며 말해요. 집에 가요. 엄마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요. 상철은 그 아직이 더 무서웠어요. 고지라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상철은 대답을 하려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지혁이 더 단단하게 잠길 것 같아서요. 지혁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어깨가 더 단정해지고 말투도 더 딱 끊겨요. 일부러 더 멀쩡한 척하는 걸 상철은 알았습니다.
지역은 흔들릴 때일수록 말이 짧아지고 표정이 더 정돈되거든요. 성재가 상철 곁으로 한 발 다가와요.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상철은 성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마워서라기보다 지금은 더 버틸 힘이 없어서요. 상철은 지역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낮게 말합니다. 성재야. 상철은 말을 잇지 못하고 목만 한번 삼켜요. 괜찮아 보이는데. 괜찮아 보이는 게 더 무섭다. 성재가 낮게 대답합니다. 네. 저도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상철은 그 말에 고개를 떨굽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꿔요. 지역을 따라 붙으려는 게 아니라 한 발 물러나려는 움직임입니다. 지역이 집에 가요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붙잡으면 지역이 더 다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상철은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집이 떠오르는데요. 다정 얼굴, 수빈 얼굴, 지환 얼굴이 차례로 떠올라요. 상철은 그 집이 지금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직감합니다. 그래서 상철은 지역을 따라가지도 집으로 바로 가지도 못하고 복도 한쪽에 잠깐 멈춰 섭니다. 상철은 손등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리고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면담실 쪽으로 다시 올라가요. 아까 들었던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귀에 남아 있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상철을 끌고 갔습니다. 상철은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섭니다. 문을 열기 전에 자기 목소리가 울음으로 바뀌지 않게 한 번 더 삼키고 들어가요. 상철은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서서 묻습니다. 인공심장 이야기, 그걸 하면 시간이 벌어지는지, 이 시까지 버틸 수 있는지, 지금 당장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설명은 길게 이어졌고요. 상철은 다 이해하지 못한 채 핵심만 붙잡습니다. 위험이 크다는 말도, 모든 경우가 아니라는 말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도 다 들었어요. 그래도 상철은 끝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걸 확인하는 느낌이었는데도요. 상철은 문을 나서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병원 공기가 폐를 차갑게 때리는 걸 느꼈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상철은 잠깐 벽에 손을 짚어요. 다리가 풀릴 것 같았거든요. 상철은 손끝이 떨리는 걸 감추려고 주먹을 쥐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지역이 어디쯤 서 있었는지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요. 가요라고 했던 말이 계속 귀에 남아 있었고 그 말대로 정말 돌아가야 하나도 헷갈렸습니다. 그래도 상철은 결국 지역 쪽으로 발을 옮겨요. 한 번만 더 얼굴을 보고 한 번만 더 숨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코너를 돌아 복도 끝이 시야에 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지역이 몸을 아주 살짝 흔들리는 게 보입니다. 한 번 딱 그 정도였는데 상철은 봤어요. 상철이 반사적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지역은 바로 자세를 고쳐 세웁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요. 그 얼굴이 상철 마음을 더 찢었어요. 상철은 괜찮냐는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괜찮냐고 묻는 순간 지역이 괜찮아요라고 말하면서 더 무리할 게 보였거든요. 상철은 질문을 바꿉니다. 밥은 먹었냐? 지역이 아주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대답해요. 먹었어요. 상철은 그 먹었어요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더 캐묻지 못해요. 캐묻는 순간 지역은 다쳐버리니까요.
상철은 입술을 깨물고 끝내 한마디를 더 꺼냅니다. 지혁아. 상철은 이름을 부르며 목이 잠깐 잠겼어요. 아빠가 도와줄게. 지혁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주 차갑게 말해요.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에요. 상철은 숨이 멎는 느낌이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죄책감이 먼저 올라옵니다. 상철은 목소리를 낮추고 거의 빌듯이 말해요. 그럼 내가 뭘 하면 덜 부담이 되냐? 말만 해라. 시키는 대로 할게. 지혁은 상철을 똑바로 봅니다. 눈이 차갑고 입술이 단단해요. 시킬 게 없어요. 그냥 집으로 가요. 상철은 그 말에 더 이상 붙잡지 못합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한 걸음 물러서요. 그 한 걸음이 상철에게는 뒤로 미끄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성재가 지혁 옆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집 쪽 정리할게. 지혁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여요. 부탁해. 성재는 상철을 모시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합니다. 상철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도 지혁을 봐요. 지혁은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아주 천천히 뒤돌아 병실 쪽으로 걸어갑니다. 뒷모습이 단정해서 더 아프고 뒷모습이 멀쩡해서 더 무섭습니다. 집에서는 수빈이 먼저 칼을 잡습니다. 지혁이 잠깐 들렀다간 흔적이 있었어요. 서랍이 아주 조금 열린 각도, 탁자 위에 남은 영수증, 가방 안쪽에 구겨 넣은 약 봉투. 수빈은 이런 걸 보면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수빈은 봉투를 펼치자마자 병원 이름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글자들이 눈에 박히는 순간 숨이 잠깐 멈췄어요. 수빈은 봉투를 다시 접었다 폈다 하면서 내가 잘못 본 거겠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합니다. 그런데 글자는 사라지지 않아요. 무서움이 화로 바뀌는 사람의 눈빛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수빈은 곧장 주방으로 걸어 들어가 다정 앞에 섭니다. 엄마. 다정이 설거지하다가 돌아봅니다. 왜? 수빈이 봉투를 탁자에 내려놓아요. 오빠 병원이야. 다정은 처음엔 웃어넘기려는 표정을 만들었어요. 감기겠지. 요즘 너무 바쁘잖아. 수빈은 그 웃음을 가만히 보다가 단어를 그대로 뽑아 말합니다. 엄마 심장 쪽이잖아. 다정 얼굴이 굳습니다. 그 굳는 찰나가 수빈에게는 답이었어요. 수빈은 더 밀어붙입니다. 엄마도 알고 있었지. 왜 나만 몰라. 다정은 말을 꺼내려다 입술만 달싹거려요. 엄마도 정확히는 몰랐어. 말은 그렇게 나오는데 다정 표정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수빈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아요. 정확히는 몰랐다는 게 뭐야. 그럼 대충은 알았다는 거네. 수빈이 숨을 한 번 들이마십니다. 아빠는? 다정은 대답을 못하고 전화기를 집어듭니다. 지혁에게 전화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지혁은 받지 않아요. 부재중이 쌓일수록 다정 눈이 졌습니다. 수빈은 그걸 보고도 멈추지 못해요. 공포가 사람을 더 직선적으로 만들 때가 있잖아요. 엄마 오빠 죽는 거야? 다정이 손을 내젓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다정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고요. 수빈은 그 떨림을 듣는 순간 더 확신해버립니다. 수빈은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지환에게 전화를 걸어요. 지환 오빠. 수빈은 울먹이면서도 말은 또렷했어요.
지혁 오빠 심장에 문제가 있대. 영수증이랑 약 봉투가 있어. 지환은 잠깐 말이 끊겼어요. 그 침묵이 수빈을 더 무섭게 합니다. 지환이 낮게 묻습니다. 너 지금 집이야? 엄마 옆에 있어? 수빈이 고개를 끄덕이듯 말해요. 응. 엄마 계속 전화하는데 오빠가 안 받아. 지환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 지금 갈게. 너 혼자 판단하지 마. 엄마랑 싸우지 말고 숨 고르고 있어. 수빈은 그 말이 더 서러워요. 나 숨이 안 쉬어져. 지환이 더 낮게 말합니다. 내가 갈게. 진짜로. 지환은 전화를 끊고 한참 서 있었어요. 마침 영라와 함께 있었는데요. 영라는 지환 표정을 보는 순간 바로 알아챘습니다. 지환이 늘 무기력한 척을 하다가도 가족 얘기만 나오면 몸부터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영라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환은 말끝을 흐립니다. 집에 큰일이 생겼어. 영라가 한 걸음 다가오려 하자 지환이 본능적으로 선을 긋습니다. 영라 씨는 오늘은 그냥 들어가요. 영라 표정이 굳습니다. 왜요? 나만 빼놓고 나만 밀어내요? 지환은 답을 못해요. 설명할수록 영라까지 끌려 들어갈 것 같았거든요. 영라는 지환의 침묵을 보면서 더 불안해집니다. 불안은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고 예민함은 사람을 더 쉽게 흔들어 놓잖아요. 영라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지환 씨, 나 그냥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지환은 그 말을 듣고 더 괴로워져요.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지금은 가족 문제 하나로도 버겁습니다. 지환은 결국 고개만 숙이고 말합니다. 오늘은 안 돼요. 영라는 그 말에 입술을 깨물고 뒤돌아섭니다. 뒤돌아서는 순간 영라 휴대폰이 울려요. 화면엔 성희 이름이 떠 있습니다. 영라는 망설이다가 받습니다. 엄마. 영라 목소리는 흔들리는데요. 성희 목소리는 부드럽습니다. 영라야. 엄마가 정말 힘들다. 영라는 숨이 막히듯 말해요. 엄마 지금 어디예요? 성희는 한숨을 섞어 말합니다.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더라. 그래도 너는 엄마 딸이지. 영라가 말을 잇자 성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아요. 말은 부드럽게, 단어는 칼같이 꽂습니다. 영라야, 엄마가 무너지면 너도 무너져. 회장님이 진짜로 노리는 게 뭔지 아니? 너한테 남는 게 없게 만드는 거야. 영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하라는 거예요? 성희는 여기서 지환 이름을 꺼냅니다. 지환이는 그 애가 널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영라 얼굴이 굳습니다. 영라 스스로도 흔들리는 자신이 싫어서 더 화가 나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성희는 웃음이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가 지금 너 협박하는 것 같니? 엄마는 현실을 말하는 거야. 영라가 입을 다물어요. 성희는 그 침묵이 거절이 아니라 흔들림이라는 걸 확인하고 마지막 한마디를 남깁니다. 엄마는 끝까지 갈 거야. 너도 선택해야 해. 통화가 끊기고 영라는 핸드폰을 내려다봅니다. 지환이 오늘은 안 돼요라고 했던 말이 떠올라요. 그 말이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다는 걸 영라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영라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영라는 통화가 끊긴 뒤에도 한동안
폰을 손에 쥔 채 서 있었어요. 성희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거든요. 선택해야 해라는 말이 엄마 편이냐 아니냐로 들리는 순간부터 영란은 숨이 막힙니다. 영란은 지환을 떠올려요. 지환은 늘 조용했고 늘 뒤로 물러나 있었는데요. 영라가 다가가면 한 번은 잡아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환은 처음으로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오늘은 안 돼요. 그 말이 영라에게는 거절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지환이 그 정도로 급하면 진짜로 큰일이 난 거잖아요. 영라는 메시지를 하나 씁니다. 지환 이름을 적었다가 지우고 다시 적었다가 지워요. 결국 보내지 못합니다. 보내는 순간 지환이 더 멀어질까 봐요. 영라는 대신 성희에게 짧게 답장을 보냅니다. 엄마, 지금은 무서운 말 하지 마요. 그리고 곧바로 후회해요. 성희는 무서운 말에 더 매달릴 사람이니까요. 성희는 차 안에서 영라 답장을 읽고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짓습니다. 미소인데 따뜻하지 않아요. 성희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합니다. 무섭지. 무서워야 붙잡히지. 성희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음성 메모를 남깁니다. 나 절대 그냥 안 나가. 내가 가진 것들 끝까지 챙길 거야. 성희는 말끝을 단단하게 끊어요. 그 끊는 방식이 이미 싸움이 시작됐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진석은 집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조용한 게 평온해서가 아니라 이미 판을 깔아놓은 사람의 조용함이었습니다. 성희가 법무법인을 들렀다는 소식이 들어와도 진석은 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진석은 물컵을 내려놓고 혼잣말처럼 말해요. 끝까지 해보지. 진석은 성희가 어디를 찌를지 알고 있었어요. 돈, 사람, 여론. 성희는 항상 그렇게 움직였고 진석은 그걸 막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건 진석이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가 아니라 계산이 먼저인 사람의 눈이었어요. 진석은 그날 밤 오래된 서랍을 열어 작은 파일 하나를 꺼냅니다. 진석은 서류를 넘기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아요. 다만 손끝이 너무 익숙합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처럼요. 진석은 혼잣말합니다. 사람은 약점이 있어. 약점이 없으면 약점을 만들면 되지. 그 말이 너무 평온하게 나와서 더 서늘했습니다. 은호는 카페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몸은 바쁜데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지역이 요즘 너무 차갑거든요. 차가운 게 무례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게 느껴졌습니다. 은호는 그 거리감이 제일 무서웠어요. 화는 풀면 되는데 거리는 좁히기가 어렵잖아요. 은호는 지역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배, 오늘 얼굴 볼 수 있어요? 답은 한참 있다가 왔어요. 짧습니다. 안 돼. 은호는 화면을 한참 바라봅니다. 예전 지역이면 이유라도 붙였을 텐데요. 지금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다는 게 사실은 이유가 너무 크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호는 다시 보냈어요. 왜요? 나 지금 불안해요. 진짜로요. 지역 답은 더 차갑게 옵니다. 불안해하지 마. 너 할 일 해. 은호는 그 문장을 보고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웃음이라기보다 숨이 빠져나가는 소리였어요. 너 할 일 해는 내 일에 끼지 마처럼 들렸거든요. 은호는 폰을 내려놓고 잠깐 손을 쥐었다 폈다 합니다.
그러다 결국 겉옷을 집어들어요. 정순이가 은호를 바라봅니다. 은호야, 어디 가니? 은호는 웃는 척합니다. 잠깐요, 엄마. 금방 올게요. 정순이는 은호를 붙잡지 않았어요. 대신 은호 등 뒤로 아주 낮게 말합니다. 무너질 것 같으면 엄마한테 와. 은호는 그 말이 더 아프게 들어와요. 은호는 병원으로 향합니다. 은호가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확신이 있던 건 아니었는데요. 발이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병원 복도를 걷는 동안 은호는 숨을 몇 번이나 삼킵니다. 마주치지 않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주쳐야 끝날 것 같았어요. 은호는 코너를 돌다가 멀리서 지혁을 봅니다. 지혁은 혼자 서 있었고 성재가 옆에 붙어 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은호는 말소리는 듣지 못했는데요. 지혁 표정이 더 차갑게 굳는 건 보였습니다. 은호는 한 걸음 다가가려다가 멈춥니다. 지혁이 고개를 돌려 은호를 봤어요. 정확히는 봤다기보다 느끼고 본 것처럼요. 지혁은 은호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짧게 단정하게 말해요. 여기까지 오지 마요. 은호 입술이 떨립니다. 선배, 왜 이래요? 내가 뭘 했어요? 지혁은 대답을 길게 하지 않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말아요. 성재가 옆에서 지혁을 붙잡듯 낮게 말을 이어가는데 은호 귀엔 단어 조각만 스쳐요. 인공. 그 단어 하나가 은호 가슴을 내려앉게 합니다. 인공심장 머릿속에서 이어지려는 순간 지혁이 성재 쪽으로 아주 짧게 끊어 말합니다. 그만. 은호는 더는 다가가지 못합니다. 은호는 지혁을 바라보며 말해요. 목소리가 떨리는데도 끝까지 붙잡습니다. 선배. 나만 빼놓지 말아요. 나 그게 제일 무서워요. 지혁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턱선을 딱딱하게 굳힌 채 숨만 짧게 내쉽니다. 은호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차가운 말보다 차가운 침묵이 더 큰 비밀처럼 느껴지니까요. 은호는 한 걸음 물러섭니다. 눈물이 뚝 떨어져요. 닦을 틈도 없이요. 은호는 뒤돌아서 걷다가도 몇 번이나 다시 돌아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더 무너질 것 같아서 은호는 그냥 걷습니다. 은호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지혁을 붙잡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혁이 자기 혼자서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은호는 내가 뭘 했냐고 물었는데 지혁은 대답하지 않았잖아요. 대답하지 못한 게 아니라 대답하면 끝날 것 같아서 입을 닫은 것 같았어요. 은호는 집에 들어와서도 가방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정순이가 그런 은호를 보고 조용히 다가와요. 병원은 다녀왔니? 은호는 대답을 바로 못했어요. 엄마. 은호 목소리가 잠기고 눈물이 또 올라옵니다. 나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정순이는 더 캐묻지 않습니다. 정순이는 은호 손을 잡고 말해요. 모르는 게 죄가 아니야. 근데 내 마음이 먼저 다치면 나중에 진짜가 와도 못 버틴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그 끄덕임이 알겠어요가 아니라 나 지금 무너질 것 같아요에 가까웠어요. 성재는 병원 복도 끝에서 지혁을 바라봅니다. 지혁은 혼자 서 있는데요.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작아 보여요. 성재는 친구를 붙잡고 싶지만 오늘 지혁은 손을 뻗는 순간 더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성재가 낮게 말합니다. 너 은호 씨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지혁은 대답이 늦습니다. 심하게 해야 멈추니까. 성재가 한숨을 내쉬어요. 멈추는 게 해결이 아니잖아. 지혁은 고개를 아주 조금 젓습니다. 지금은 해결을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안 무너지는 게 목표야. 성재는 그 말이 더 무섭습니다. 지혁이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안 무너져야 한다라고 말하니까요. 성재는 지혁 옆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려다 멈춥니다. 가족은 이미 흔들려. 아버님이 여기까지 오셨잖아. 이제 너 혼자 막을 수 없어. 지혁은 아주 짧게 말합니다. 그래도 막아야 해. 그 말이 성재를 조용히 화나게 합니다. 성재는 지혁에게 화내고 싶지 않아서 대신 자기 목소리를 낮춥니다. 그럼 나한테라도 맡겨. 너 지금 내 몸도 내가 통제 못하는데. 지혁은 웃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재야 부탁해. 성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근데 너도 약속해. 혼자서 끝내겠다는 말 오늘부로 접어. 지혁은 대답을 하지 못해요. 약속을 하면 지켜야 하잖아요. 지혁은 지금 지킬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화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상철을 봅니다. 다정은 소파 끝에 앉아 전화기를 쥔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요. 수빈은 팔짱을 낀 채로 입술을 깨물고 서 있었어요. 집안 공기가 사람 숨을 막아버리는 공기였습니다. 상철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미안하다. 수빈이 바로 받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아빠는 왜 나한테는 끝까지 숨겼는데? 상철은 수빈을 보면서 목이 메는 걸 억지로 삼켰어요. 아빠가 내가 무너질까봐. 수빈이 웃음이 나와요. 웃음인데 울음처럼 들립니다. 나 이미 무너졌어. 그럼 오빠는 혼자서 안 무너졌어? 상철은 대답을 못합니다. 로비에서 본 지혁 얼굴이 떠올라요. 감정을 잠가둔 얼굴, 다가오지 말라고 밀어내는 눈. 그 얼굴이 상철 가슴을 찢고 있었습니다. 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상철 씨 지혁이는 얼마나? 상철은 고개를 저었다가 다시 끄덕였다가 결국 말합니다. 정확히는 나도 아직. 근데 지금처럼 버티면 위험하대. 다정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수빈이 그 모습을 보고 더 크게 울고 지화는 수빈 어깨를 잡으려다가 멈춥니다. 지화는 대신 상철에게 낮게 묻습니다. 아빠, 형 지금 어디 있어? 상철이 짧게 대답합니다. 병원. 수빈이 벌떡 일어나요. 나 갈래. 나 지금 가서 물어볼래. 왜 나만 몰랐는지. 다정이 울면서 말합니다. 수빈아, 지금 가면 더 커져. 지혁이는 지금 더 자극하면 안 돼. 수빈은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납니다. 엄마는 왜 오빠 편만 들어? 나도 가족인데. 그 말이 거실을 찢습니다. 다정은 편이 아니라 겁이었다는 걸 말하고 싶은데요. 말이 안 나와요. 상철이 그 사이를 가르며 아주 낮게 말합니다. 지혁이가 나한테도 그러더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수빈이 멈칫합니다. 오빠가 아빠한테도? 상철이 고개를 끄덕여요. 나를 보면 더 숨게 된대. 상철은 그 말을 하며 자기가 정말로 늙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을 지키고 싶었는데 아들이 자기에게서 도망치고 있었거든요. 지환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필요한 건 우리가 먼저 무너지지 않는 거야. 지원 목소리는 떨리는데요. 떨리면서도 버티려는 목소리였습니다. 수빈은 지원을 봅니다. 너는 그게 돼? 너도 무너졌잖아. 지원이 대답을 늦게 합니다. 무너졌어. 근데 무너진 채로 달려들면 형은 더 도망가. 그건 더 싫어. 다정이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합니다. 그래, 우리 먼저 버티자. 다정은 그 말을 하면서도 눈이 계속 흔들려요. 버틴다는 말이 제일 어렵다는 걸 다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병원 창밖이 어두워질 때 지혁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켜지 않아도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다정의 울음, 수빈의 분노, 지환의 침묵, 상철의 무너짐. 그 모든 게 지혁에게는 이미 그림처럼 떠올라요. 지혁은 낮게 중얼거립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지혁도 모릅니다. 지혁은 눈을 감았다 뜨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쉽니다. 그리고 핸드폰 화면을 켜지 않은 채 뒤집어 놓습니다. 진동이 한 번 울리고 또 한 번 울려요. 다정, 수빈, 지환, 상철 그리고 은호. 이름들이 지혁 손끝을 스치듯 지나가는데요. 지혁은 끝내 화면을 보지 않습니다. 봐버리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혁이 입을 닫을수록 주변이 먼저 터지기 시작했죠. 다음 전개, 누가 먼저 그 단어를 꺼낼지 댓글로 예상 남겨주세요.